안녕하십니까. 6월 26일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매됐던 내용들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가격 변동, 오늘은 CPU와 마더보드에서 좀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표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치고는 나쁘지 않은, 그러나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비수기다 보니까 뭐 화끈한 매출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여전히 이제 AMD CPU의 강세는 뭐 정착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제 옷도 보시면 라이젠이죠. 인텔에서 요즘에 옷도 안 나와요. 라이젠, AMD 이제는 좀 이렇게 서드 파티 느낌도 안 나고 세컨드 느낌도 안 나고 정말 메인이 되어버린, AMD 옷을 입고 있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노멀이 되어버린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AMD CPU 종류별로 다 잘 나갔는데 오늘은 갑자기 3400G가 많이 나갔고 3700X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엄청난 숫자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나갔다 이 정도이고요. 인텔 10세대 CPU는 어제 제가 한번 포인트로 한번 짚어봤는데 이제 좀 인텔께 팔리는 상황이지 않냐 했는데 오늘도 역시 1400과 함께 i3 1100도 팔리더라. 인텔이 팔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인보드의 종류가 시장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텔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CPU는 쉽게 선택을 하는데 마더보드에서 같은 가격대에 AMD보다는 외관적으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도 떨어지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구매하시면서 고민들을 하시더라,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완제 조립 세트를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덜 그러시는데 개별 부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 이 마더보드예요. 10세대 마더보드가 가격이 이렇게 뭐랄까 AMD의 퀄리티에 비해서는 좀 비싸죠. 비싸고 또 수급도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세대 CPU가 팔리긴 시작했지만 좀 10세대 인텔 메인보드 그러면 바로 이거다라는 메인보드는 현재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가바이트 H46 기가바이트 이제 460 보드 정도, 이 정도가 좀 찾는 모델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AMD는 뭐 AMD 워낙 잘 나가는 에이서스 A320M EX 게이밍 가격을 내려버렸어요 오늘. 그 메인보드 소식은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AMD는 인텔 10세대 CPU가 팔리기 시작하자 인텔 10세대 마더보드가 좀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핵심적인 메인보드가 없던 약점을 갖다가 파고드는 게 잘 팔리고 있는 메인보드 가격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이 오늘은 좀 관심 있게 저는 봤습니다. 봤고, 또 하나 이제 좀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AMD CPU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왜 하루에 10,000원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그랬어요. 내일자 아마 가격표를 보시면 뭐 3,400G나 3,600원 다시 또 10,000원씩 오르고 3,700X 또 한 10,000원 넘게 오르고 3,800X는 뭐 한 20,000원 오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국내 시세가 적정 가격은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뭐라고 할까, AMD의 원가보다도 AMD의 추가한 원가가 시장 원가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이 AMD의 시세는 이 정도로 갈 것이다 이런 게 있었을 건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지금 계속 판매가 돼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재고들 소진이 빠르기도 하지만 또 어디서 불쑥 쏟아져 나오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나 현재 전반적인 흐름은 AMD CPU 공급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3500X 수급에 대한 문의는
오늘도 참 많았었는데 물론 인터넷 뒤져보면 없는 물건은 없죠. 근데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힘들고 주문하면 재고 없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하나 스트레스 주는데 공식적인 라인에서 이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도 제품 수입하는 쪽에다가 양사 어차피 대원 CTS하고 JC하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양사에 문의를 했지만 수급 일정 자체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7월 중순이 넘어야 스케줄 다운 스케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내피션을 할 수 있죠. 하나는 뭐 좀 새로운 CPU 또 하나 더 던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3300X를 갖다가 좀 더 공격적으로 던져서 시장을 갖다가 그쪽으로 한 군데로 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3500X의 공급에 대해서는 AMD 입장에선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맞을 가능성은 뭐 반반이니까 재미로 생각 한번 해보시고, 어쨌거나 다음 달 중순까지는 3500X는 정상적인 가격대에서 정상적인 수급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3600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양쪽으로 나눠졌던 판매가 한쪽에 몰리다 보니까 3600도 공급이 만만치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재고가 부족할 수가 있고 가격은 올라간다. 3500X 사실 분이 3500X 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3600을 사죠. 좀 더 보태서. 네. 그런 상황이고, 3700X는 가격이 뭐 오르든 떨어지든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 정말 라이젠을 구매하셔갖고 PC를 오래 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8코어 16스레드라는 이 매력적인 프로세서 놓칠 수가 없죠. 가격이 좀 오르거나 떨어져도 잘 팔리는 CPU는 3700X입니다.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CPU라고 볼 수가 있죠. 마더보드 이야기를 아까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B450 그 플러스 터프가 많이 나가더라. 이게 한 5일, 짧게는 4, 5일을 좀 이렇게 극적으로 많이 팔렸고, 그 전부터 봤을 때는 B450M 플러스 쪽이 판매량은 지속 증가하고 320 게임 ES는 그냥 현상 유지 수준. 뭐 하지만 워낙 많이 팔리기 때문에 현상 유지도 많이 팔립니다. 이제 그래도 이 두 제품의 격차가 너무 좁혀지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450M 플러스 쪽으로 손님들이 좀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320 EX 게이밍 단가를 내렸어요. 오늘자로 내렸는데 뭐 엄청나게 내리진 않았지만 가격을 좀 더 벌림으로써 아마 이렇게 제품이 균일하게 팔리는 그런 걸 만들고자 하는 것 같아요. A320M EX 게이밍 가격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A 모델 450M-A 모델 가격도 낮아지고, 그리고 450M 플러스 터프 가격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450M 플러스 터프는 수급이 역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쪽으로 이렇게 주문이 밀리다 보니까 가장 최저 가격들 형성하던 시점에서는 약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최저 가격은 좀 올랐고 시장 가격 평균은 약간 떨어진 이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따로 제가 방송을 한번 찍었었죠. B550M 플러스 터프 가지고 찍었었는데, 이 B550M 플러스 터프가 비싸서 너무 비싸서 이거 팔리겠냐, 가격 많이 좀 내려라, 한 5만원씩 떨쳐라 했었는데, 오늘자로 이제 B550 칩셋 그 메인보드 가격들이 2, 3만원씩 떨어졌어요. 에이서스 같은 경우에 B550MA, B550M 플러스 터프, B550 플러스 터프 셋 다 가격이 떨어졌고, B550M 플러스 터프와 그냥 빅보드 B550 플러스 터프는 둘 다 가격이 이제 같아졌어요. 이제는 보드가 크다고 해서 비싸게 사지 말고 그냥 쓰고 싶은 거 써라, 골라라, 이건데, 이렇게 되면은 케이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은 빅보드 쓰겠죠. 저 같아도 보드가 큰 게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그러나 케이스에 따라서는 작은 보드를 쓰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뭐 워낙 흔하시기 때문에 마이크로 ATX냐 ATX냐 가지고 실감이 하지는 않죠. 그러나 둘 다 제품을 같은 가격에 맞춘 것은 참 간만에 보는 현상이어서 재밌게 보고 있고, 지금 뭐 저희 회원가로 봤을 때 B550M 플러스 터프나 B550 플러스 터프 이제 19만원대로 이제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좀 손이 좀 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B550M-A는 15만원대로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이제는 좀 손이 갈 수 있겠다. 그러나 한 2만원 더 떨쳤으면은 화끈하게 갔을 건데 할 때 좀 더 떨치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이제 AMD 소식이 참 많았죠. CPU 가격이 뭐 이렇게 널뛰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B50 칩셋 메인보드 가격 많이 떨쳤고, 잘 나가는 A320ES 게이밍 가격도 떨쳤다. 인텔 CPU가 좀 팔릴만하니까 주력 자재 가격 메인보드 가격을 떨침으로써 관심사를 다시 AMD 쪽으로 좀 더 가져오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가 오늘 판매된 부품들에 대한 저의 이제 어떤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에 대한 소식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17인치 중에서 이제 D712DA-AU 094라는 모델이 있어요. 17인치에 3500 그 라이젠 프로세서가 들어있고 배가 8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17인치를 장착을 하고 17인치 모델 중에서 정말 쓸만한 좀 저렴한 노트북 이걸로 제가 계속 팔아왔었거든요. 잘 팔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제품도 단종 수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 발주를 넣고 싶어서 넣어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만큼 이제 이 제품은 아마 지금 소량 남아있는 재고가 빠지고 나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제품. 인터넷에 몇 개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별을 해야 될 노트북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서스 T711DA-AU094 참 재밌게 판매하고 사가시는 분도 만족도가 되게 높았는데 아쉽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 제품의 후속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은 X712FA-AU681이라는 제품인데 10세대 i5 제품에 뭐 8기가에 256기가 NVMe SSD를 장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픽 성능이 물론 떨어지죠. 그래도 가격대는 D711DA-AU094 가격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대화면으로 어떤 기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쓰시는 분들께는 그나마 가격대라도 지키려고 하는 뭐 저희의 생각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이 이제 들어와 보면 좀 뭐 벤치마크도 해보고 한번 봐봐야 될 텐데 이거 제가 듣기로는 아마 빠르면 7월 2주차 이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공장 사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이고 아마 그 전에 이 17인치 라인업 17인치 기본형 라인업은 아마 D712DA-AU094를 굿바이하는 수준에서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제품은 인텔의 17인치 i5 기본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8세대 i3나 i5 제품들은 거의 다 이제 시장 재고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저희도 잔여 재고 소량했던 것들이 싹 소진되었고 오늘 마지막 남아있던 i3 8세대 노트북까지도 다 판매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노트북도 10세대가 기본이 되었다. 특별하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FA506 IV-HN303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제품은 이제 R7 4800H의 16기가 메모리 그리고 M.2 1TB SSD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그래픽 하는 듯이 L테라는 앞으로 이제 기본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에이서스 노트북도 1TB의 NVMe 메모리 SSD 장착한 제품들이 상당히 이제 기본 모델이 많이 장착이 되고 있어요. 게이밍이라든지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께는 기본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HN303 모델 같은 경우는 RTX 2060 6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6인치의 144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스피디한 화면, 깔끔한 화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RTX 2060 6기가 쓰면은 뭐 안 되는 게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가격도 적당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 역시 수급이 국내 잔여 재고 저희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전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발주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게 언제 들어온다고 했더라? 이것도 제가 주문을 하긴 했어요. 이것은 아마 8월달이 될 것 같아요. 8월달이 되면은 수급이 될 것 같고 현재 잔여 재고를 제가 보고 판매 수순을 봤을 때는 7월 한 2주차 정도면 이것도 제가 소진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의 어떤 그 흐름 이거는 이제 다 안내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화폐 가치 미국 달러라든지 원화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컴퓨터 부품 수입품 아니겠습니까? 달러 인덱스는 이제 37.38로 지금 제가 본 시점에서는 나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낮아요. 이것은 이제 시장의 어떤 요인으로, 그러니까 뭐 주식이 올라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사면서 달러 유입이 늘어나서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치로 낮아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달러 인덱스의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정도면 낮은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일주일 정도의 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DXI는 24일자 6시 마감 지수가 지금까지 계속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없는데 여전히 뭐 18,726, 제가 저번에 방송할 때 1870이라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18,726, 이 정도 수준에서 아주 낮은 가격대에서 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이고 DXI도 낮아졌으니까 메모리 가격 좀 더 떨어져야 할 텐데, 근데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 자기 딴에는 지금 삼성에서는 싸게 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경제면 기사도 자주 보는데, 경제면 기사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아, 이제는 비트코인도 경제의 비주류에서 주요화되다 보니까 주식의 가격의 흐름에 동조하는 현상이 강해졌다 올 들어서 이제는 뭐 주류가 되었다. 과수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 2018년도였나요? 그때 누구누구 씨가 나와가지고 뭐 이것은 뭐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TV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세월이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것은 뭐 이거 나름대로 가치를 가진 자산이고 또 하나의 이것도 뭐 화폐로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자리는 그 비주류에서 주류로 확실하게 왔다라고 하는데, 51선 이탈은 이제 확실히 되었고 지금 제가 본 시점에서는 9,167달러, 좋지 않은 흐름이죠. 그러나 이게 한 번에 확 떨어지려면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한 번에 확 떨어진다 떨어지지 비트코인 혼자 막 확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어쨌든 이 항상 그 주식과 동조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계획하기 좋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는 좀 선행지표가 될 가능성이 약간 높다. 그러니까 주식보다 빨리 떨어지고 주식보다 빨리 오르고, 이렇게 변동성이 그래도 속도는 이게 좀 더 빠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 나름대로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달 들어서 바닥을 치는 게 27일 내일자로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네요. 12시가 넘었으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더 약세의 흐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은 뭐 아직 방향성이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잘 보다가 급등하는 타이밍에서 따라서는 게 좋지 않겠냐. 갑자기 9,300불, 400불을 확 채고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에 가까운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보는 것은 이제 달러 인덱스를 갖다가 참고를 하고 좀 더 빠른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나중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드릴게요. 오늘까지는 아마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한 지가 저도 이제 어느덧 2주가 되었고요. 또 뭐 이거 말고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은 참 많은데 또 이 수입사들, 공급사들 입장에서 아직은 말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쩌겠습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있는 것들이고, 제가 또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없는 거, 머릿속에 있지 말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데보다 좀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방송을 쭉 보시다 보면 아마 특히나 영업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소비자분들께도 보니까 저 유튜브 방송 보시고 노트북 수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질문도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 또 질문이 올라오니까 이게 되게 좀 더 찾아보게 되고,
좀 더 확실한 날짜를 알아보게 되니까 저도 영업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아마 오전에 제 시간이 나면 게이밍 뷰티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는 방송을 찍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역시 오늘은 그냥 편집에 대한 욕심 없이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